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배우미입니다. 오늘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안티프레질에 나왔던 개입이란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입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입하면은 살짝 부정적인 느낌이 떠오릅니다. 개입하면은 간섭하고 참견하고 통제하려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개입이란 단어를 조금 부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개입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A가 B가 못마땅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개입하는 거겠죠? 알려주고 지시하고 끌고 가고 B라는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지고 실수하고 싶지도 않고 실패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프레질한 성향으로 가는 거죠. 그럼 왜 A는 안티프레질해지냐? 이 사람은 B를 놓고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본인은 실험하고 본인은 실수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네 하면서 자신의 경험치를 키워나가는 거고 문제 해결 능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안티프레질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A가 이걸 알고 의도적으로다 이런 걸 만약에 한다고 해요. 그럼 이 A는 진짜 조커보다도 나쁜 놈이고요. 만약에 모르고 했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내가 B한테 개입하는 게 좋은 걸까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겠지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동전이 양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엣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타인에게 개입을 할 때는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개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개입을 하는 게 진짜 도움을 주는 건지 아니면 내가 답답해가지고 못 참고선 개입을 하는 건지 또 아니면 내가 아는 게 전부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정화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때로는 개입을 받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빨리 좀 알려주지 왜 안 알려주지 이런 상황도 있고 나도 모르게 의존적이 될 때도 있는 게 사람인데요. 이조차도 본인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자꾸 이렇게 의존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 자신의 발전에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러는 걸 알아야지 조금이라도 개입받고 싶어하고 의존하려는 그런 자신의 그런 성향적인 부분도 고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입이란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개입을 했다가 안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있었던 한 가지 예를 갖다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면은 저희 둘째 아들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게임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겜보이라고 이렇게 팩 꽂고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를 했던 거를 제하고는 남들이 다 하는 뭐 유명한 게임들 뭐 스타크래프트 뭐 리니지 뭐 파이널 판타지 이름만 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게임의 어떠한 흐름이라던가 구성 요소 뭐 이런 것도 전혀 모릅니다. 제가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아들이 게임을 오래 하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초등학교 때 이렇게 어릴 때는 제한을 둬야 되고 그걸 아이들이 잘 따라줬어요. 엄마가 말을 하고 엄마랑 약속을 하면은 잘 지켜줬는데 이제 중학교 정도 됐을 때부터는 좀 그때는 제가 집에서 막 일일이 통제하던 때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많아지니까 게임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가 있었으면 조금 다른 방법을 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없으니까 시간만 정해놓고 뭐 해라 뭐 아니면은 잘 참아주다가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가가지고 한마디 하고 안 좋은 상황 되고 뭐 이런 식의 약간의 반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춘기가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딪히는 게 많아지고 저도 제가 사소하게 잔소리하듯이 이제 개입을 많이 한다는 거를 느끼고 있었는데 한 번에 고쳐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경제경영 수업을 들으면서 저를 코칭해 주시던 그런 저희 선생님 그러니까 멘토님한테 전화 상담으로 1대1 코칭을 받다가 그러니까 머리를 한 대 땅 때리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문제가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요즘에는 저희 아이들하고 좀 부딪힐 때가 많다라고 말을 했더니 멘토님께서 저한테 피디님은 다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더러 다 아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뭘 다 알죠? 저도 제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도 확신이 안 서는 부분도 있고 경험했음에도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그 말이 되게 와닿았던 거예요. 그런데 피디님도 다 모르는데 왜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자꾸 통제하려고 하냐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을 듣고 좀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사소한 개입이라던가 간섭을 조금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되게 자유롭고 아이들도 조금씩 편해지는 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고받는 말들도 부드러워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때 개입을 안 함으로써 제가 얻었던 그 관계의 편함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게임에 대한 부분을 그냥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하다가 나쁜 말이 막 들리면은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고 잠자는 것도 좀 신경을 쓰면 좋겠어. 뭐 요 정도의
그런 말만 했는데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본인이 알아서 게임을 많이 하면은 뭐 알아서 좀 더 자고, 저는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잘 잤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잠을 많이 못 자면은 자기가 알아서 따로 잠 챙겨서 자고,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날에는 자기가 알아가지고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중독되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했던 이 아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면, 기상 시간은 한 5시일 거예요. 5시에 일어나면 독서를 합니다. 이제 자기계발서 같은 거라던가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가 있는 책들을 읽고, 그리고 본인한테 필요한 일본어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달리기를 한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보고 달리기의 필요성과 효능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해봅니다. 달리기를 직접 해보고 효과가 좋다라고 느끼니까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친구들을 러닝 크루를 짜더라고요. 친구들이 공부를 꽤나 잘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하지 않을 때는 벌금을 내는 벌금 제도까지도 갖추고, 친구들이 기간 내에 제대로 하고 효과를 보는지 안 보는지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친구들이 정말 잘 따라와 줬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도, 챌린지가 끝난 다음에도 이 친구들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고3 친구들이라 체력이 좀 많이 딸릴 수도 있고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직접 달려보고 나니까 도움이 되니까 자발적으로 다 같이 계속 챌린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수면도 본인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면에 관련된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또 지식까지 쌓이니까 또 알아서 잠을 갖다가 잘 자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잠을 8시간을 자려고 하면은 8시간 하면 굉장히 많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기본값을 꼭 자야 된다고 본인이 느끼니까 8시간 잠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하던 것들을 차단하더라고요. 유튜브 시청이라던가 음악 듣는 것조차도 차단을 하고 게임도 같이 아웃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결과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내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맡겨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개입을 하되 상대방이 생각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정도만 돕는 개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면 소통 책을 쓰신 김주환 교수님한테 배웠던 방법인데, 김주환 교수님께서는 주변 지인들한테 컴퓨터 게임 같은 거로다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아이들이 PC방으로 밖으로 돌지 않게, 음지로 가지 않게 최고급 사양으로다가 컴퓨터를 집에다 세팅을 해주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게임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짜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하겠고 무슨 게임을 하겠다라고서는 아이가 스스로 게임에 관련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본인이 자유의지로 뭔가를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아이가 너무 게임을 좋아하면은 게임을 7시간 하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표를 쓰고 꼭 7시간을 하고 스스로 검토할 수 있게 했다고 하세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7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 단위로 피드백을 하겠죠. 일주일 단위로다가 잘 지켜졌는지, 그리고 수정할 게 없는지 하면은 아이들이 자동으로다가 시간을 바꾸고, 그렇게 했을 때 주변 지인들이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세요. 제가 개입이란 단어를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고 느낀 건, 동전의 양면뿐만 아니라 심지어 엣지까지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개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미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때로는 막 마음에서는 막 당장 개입해서 어떻게 해보고 싶지만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점, 타인이 나에게 개입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조차도 내가 개입을 받으면 나한테 생기는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보고 이 개입을 받아들일지, 때로는 거부할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요즘에는 독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이렇게 제가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더 했던 부분은 뭐 간단하지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주변 지인들하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 스스로도 그냥 겉도는 대화 있잖아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대화들, 책을 읽으면서 꽂혔던 키워드 같은 부분에 대해서 나도 생각을 하지만 주변 지인들, 남편하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와이프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생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건 책에서 뭐 하나라도, 딱 하나라도 배웠으면 그걸 실천하는 게 가장 최고의 독서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